내 컴퓨터 유튜브 강의 채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SMPS의 마지막 단계인 피드백 회로, 괴환 회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한 내용은 뭐냐면 EMI 필터, 우리가 모니터에 쓰는 SMPS는 오토 방식으로서 5개의 어떤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EMI 필터, 1차 정류, 스위칭, 그 다음에 2차 정류, 피드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1번부터 4번 과정은 여태까지 다 진행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이제 괴환 회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괴환 회로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먼저 내리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환 회로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즉 FET의 과도한 발진 출력으로 트랜스 2차 이후 회로 보호를 위해 2차 즉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하여 PWM의 발진량을 조절하여 2차 즉 전압을 조정하는 안정화 회로이다. 피드백 회로는 괴환 회로라고도 부르며 포토커플러와 TL431로 구성되어 있으며 TL431은 애노드, 캐소드 및 레퍼런스 단자가 있고 내부에 비교기가 들어있어 레퍼런스 입력 전압이 변동하면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흐르는 전류량이 변한다. 포토커플러는 TL431을 통해 흘러나오는 전류량을 1차 즉 PWM 피드백 단자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포토커플러는 포토다이오드와 포토티아를 한 디바이스에 통합한 소자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피드백 회로의 정의입니다. 피드백 회로. 즉 어떤 전자 회로든 마찬가지로 이 안정화 회로 내지는 보호 회로가 다 구성이 돼 있죠. 우리 지금 모니터 쪽만이 아니고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노트북이나 아니면 다른 데 쓰는 SMPS들이 다 이 피드백 회로의 보호 회로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드백 회로는 보통 중심 소자가 뭐냐면은 이 TL431 션트 레귤레이터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뭐 2.5V 레귤레이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보통 이제 TL431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데이터 시트에 보면 션트 레귤레이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포토커플러가 중심 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라인을 우리 회로를 잠깐 보시면요. 자, 5V 라인을 5V 라인을 통해서 10V 라인을 통해서 저항 2개를 거쳐서 그죠? 저항이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저항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 포토커플러는 단자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애노드, 캐소드, 레퍼런스 또는 어드저스터블 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이제 입력 전압이 들어가는 거죠. 2차 측의 출력 전압이 어떤 전류의 변화량을 감지해서 이쪽으로 입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레퍼런스 단자로 입력이 들어가면 그죠? 애노드에서 캐소드가 전류가 흐르는데 이 지금 이 2차 측의 어떤 그 전류의 변화량에 따라서 애노드 캐소드에 흐르는 전류량이 많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증가하지 않느냐 이걸 여기서 얘가 이제 따져주는 거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저항이 역할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이 두 개의 저항을 조정해서 우리가 2차 전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알아도 되겠지만은 우린 수리자 입장에서 뭐 거기까지 상세하게 알 필요는 뭐가 있냐. TL431 션트 레귤레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그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 되거든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두 개의 저항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회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저항값을 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 공식에 의해서 이 회로를 설계를 해서 여기 맞는 저항값을 썼겠죠. 그죠? 또 거기서 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요거 하나의 션트 그 역할을 해주는 요 저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일로 들어가는 거죠. 2차 측에 어떤 전압이 변동이 됐다. 전류가 변화가 됐다. 그러면 뭡니까? 2차 측에 전압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전압이 많이 나오니까 5V 라인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12V 라인에서 전압이 많이 나온다. 12V가 나오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션트 레귤레이터가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2차 측에 전압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 입력 전압이
레퍼런스 들어가는 입력 전압이 커진단 말이죠. 커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에노드에서 캐소드 들어가는 전류량도 높아진다. 그죠? 그러면 2차 측에서 전압이 낮게 나오겠다. 그죠? 낮게 나오겠다. 그럼 뭡니까? 거기에 입력 전압이 좀 낮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에노드에서 캐소드 흐르는 전류량도 약해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결과값이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 포토커플러라는 놈이 있는데 이 포토커플러의 1차단 쪽으로 들어간다. 1차단이 뭐냐면 포토커플러는 포토다이오드와 포토티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포토다이오드는 하나의 발광다이오드, 빛을 발산하는 거죠. 발광다이오드가. 즉 LED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이 발광다이오드가 그죠? 이 포토다이오드가 많은 빛을 발산할 거고 조금 전류가 흐르면 조금 빛을 발산할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2차 측에 1차 측은 연결된 게 뭐냐면은 이 포토TR이라는 게 있는데 정기적으로 가운데 절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신호를 받냐? 여기 지금 베이스가 여기가 끊어진 부분 베이스인데 이 빛이 여기 나오는 빛이 그죠? 빛이 많아진다. 그죠? 많아지면은 요게 하나의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TR의 원리를 여러분들 다 공부했죠. TR의 원리는 뭡니까? 베이스에 어떤 전압을 가해주면은 그죠?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든가 에미터에서 콜렉터로 흐르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여기다 빛이 많이 통하니까 당연히 그죠? 베이스에 많은 그 전류를 흘리다 보니까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도 많아진다 이거죠. 빛이 적게 발산됐다? 그럼 컬렉터에서 에미터 흘리는 그죠? 전류도 작아질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그죠? 결과적으로 어떤 이 에미터에서 콜렉터는 에미터 단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게 PWM인데 PWM의 피드백 단자라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피드백. 이 PWM이죠? 피드백. 그래서 PWM 판단하는 거죠. 2차 측에 전압이 조금 나온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럼 뭡니까? 펄스폭을 늘려야 되겠죠. 자, 2차 측에 많이 나오겠다. 그럼 여기서 피드백 단자로 들어간 신호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PWM이 펄스폭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펄스폭을 이렇게 그죠? 좁힐 거냐 아니면 펄스폭을 늘려서 전압을 크게 만들 거냐 아니면 2차 측에 어떤 문제가 돼 CO2가 됐단 말이죠. SMPS로 봤을 때 그죠? 인버터도 2차단 AD보드도 2차단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쇼트가 났을 때는 피드백 여기 신호를 받아서 전류의 변화량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피드백에서 야 발진 중지해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피드백 회로에서 이 신호를 갖다 여기 피드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이것이 이제 뭐냐면 피드백 회로의 어떤 그 원리라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측 전압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다. 그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에서 좀 보면요. 피드백 회로는 보통 여기 트랜스는 요 근처에 있어요. 여기 지금 다리 4발짜리 나온 게 이게 포토커플러고요. 여기 지금 TR처럼 생긴 거. 물론 뭐 이 션트 레귤레이터 TL431은 이 모양이 요렇게 그 MPNTR, PNPTR처럼 이렇게 3발 나온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모양이 좀 틀린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TR처럼 생긴 요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요 근처에 있어요. 지금 지금 립스보드는 여기 지금 가변 저항이 하나 달려 있죠. 그죠? 가변 저항이 얘를 조정해서 전류를 변화할 수 있는 요런 제품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가변 저항이 없죠. 그죠? 이 가변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로에서 그죠? 이 회로에서 이 가변 저항을 달아 가지고 조정을 하게끔 이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보통은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드백 회로의 그 원리 자체를 알았다 이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차 측의 전압이 뭐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그죠? 그렇다면 뭡니까? 물론 뭐 2차단을 뒤져야 되겠지만은 이 스위칭부하고 피드백 회로 쪽에 이런 부분들을 다 양부 판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양부 판별을. 그죠? 그래서 이제 TV 같은 데는 우리가 우리가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그랬죠. 220V 전원인가 하면 스탠바이 5V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립스보드는 뭐예요? 모니터 쓰는 SMPS는 220V 꽂으면 5V씩 바로 나오는 오토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메인 스위칭 회로가 있어서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해서 즉 12V, 24V, 33V를 뽑기 위해서는 메인 스위칭 회로에서 스위칭 회로가 열려야 메인 전압이 나온다. 그때 이제 거기서 뭘 쓰냐면은 이 포토커플러하고 TR을 우리가 그 조합을 해가지고 메인 스위칭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포토커플러도 많이 나갑니다 거기서.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니터 할 때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포토커플러 TL431가 아예 안 나가는 소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 자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많이 해본 사람은 많은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요것도 문제가 되면 이것도 나가니까 이것도 양부 판별해. 이런 기준이 서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수리를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수리를 조금 해봤기 때문에 경험치가 낮다는 얘기죠. 경험치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는 안목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뭡니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아마 대부분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럼 강의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고장난, 일단 정상적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압과 파형을 측정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확한 그 통계적인 자료가 머리가 있어야 원포인트 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빅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고장난 제품이 왔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빅데이터와 비교해서 이거는 정상적인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닌데 왜곡됐는데, 여러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정상적인 제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찍어보고, 전압도 찍어보고 파형도 찍어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고장난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고장난 제품도 뭐 이렇게 모니터 삽니다 이렇게 동네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 갖다 놓고 진짜 이제부터는 내 머릿속에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이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수리를 이제 많이 해봐야 고수가 된다. 이론만 갖고 고수가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과 플러스 알파 실물을 조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수리의 달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수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내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것만 알면은 응용력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어떤 분은 뭐 유튜브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서론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강의는 뭐냐면, 그죠? 입문자를 위한 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내용을 다시 리뷰를 해주고 한 내용을 다시 리뷰를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강의 기법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얘기라도 귀담아 들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회로는 그 SMP 회로를 제가 그 우리 공식 카페에다가 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실제 실물을, 그죠? 이 실물을 따라가면서 보면서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여기는 얼마 몇 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회로 점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설계자가 설계해 놓은 그런 제품들을 고장이 났을 때 그 부품을 찾아서 교체해서 그 고장난 제품을 정상 가동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만약 2차 전압이 안 나온다, 점검해 보니까 피드백 회로에 문제가 있다. 그럼 피드백 회로 점검하는 게 뭐겠어요? 양부 판별이죠. 예, 양부 판별. 그 다음에 이제 양부 판별할 때 보통 우리가 테스터하고 오실로스코프를 쓰는데, 뭐 이런 그 션트 레귤레이터라든가 포토커플러는 파형을 측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테스트하게끔만 가능한데, PWM이라든가 아니면 스위칭 소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형을 측정해봐야 이게 정상 스위칭이 된다, 아니면은 PWM의 듀티 사이클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피드백 회로는 디지털 테스트하게 갖고 우리가 이제 그 양부 판별을 할 수 있겠죠. 양부 판별에서 문제가 된다, 이제 그걸 교체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하는 작업들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L4311이라든가 포토커플러는 우리가 탈거하지 않고 실장 상태에서 우리가 양부 판별할 수가 있다.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양부 판별할 때는, 그죠? 이런 소재 양부 판별 때는 전원을 인가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테스터의 다이오드 모드를 일단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심벌을 보면 TL431 심벌은 단자가 꼭 TR 같아요. 이게 TR인데 보통 이제 뭐 이 표기명이 TR은 Q라고 돼 있죠. Q. 여러분들한테 표기명을 늘상 말씀드리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저 TR을 알고 MPN-TR을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TR은 표시명이 Q로 돼 있습니다. Q. TR은.
그 다음에 FET의 IC는 뭡니까? 다 유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이 TL431 같은 경우는 유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IC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표기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모양을 꼭 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완전히 TR입니다. TR. 그죠? NPM, PNP, TR. 그죠? 우리 이제 앰프에서는 증폭회로 쓰는 뭐 이런 거, 스위칭에 쓰는 똑같아요. 이게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입문하시는 분들은 PCB이죠. PCB, 솔다 마스크 잉크,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칠한 표기명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IC나 유로 돼 있으면 아 이게 포토커플러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초보자들은 그런 걸 자꾸 안 보려고 그래요. 그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단자는 세 개인데 보통 좌측부터 우리가 레퍼런스 애노드 캐소드입니다. 이 품번에 적혀 있는 것을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부터 RAC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 FET에 보면 좌측부터 GDS죠. 다. 그죠? 게이트 드레인 소스죠. 이 TL431도 좌측부터 RAC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R이 뭐냐면 여기 입력 단자 레퍼런스를 얘기하는 거죠. 레퍼런스 또는 ADJ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드저스터블의 약자죠. 그래서 그 입력 단자다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요게 지금 제너 다이오드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요게 애노드란 말이죠. 이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죠? 요게 캐소드죠. 요게 캐소드란 말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흐른다. 그죠? 그래서 여기 회로에서 보면은 지금 TL431도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역방향으로. 그죠? 네, 역방향 연결되어 있죠. 역방향도 연결되는 게 뭐가 있죠?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이죠. 제너 다이오드 역방향 연결되어 있죠. 왜? 제너 다이오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회로의 역방향 특성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죠? 어떤 션트랙이라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제너 다이오드 역할을 한다.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 단자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냐? 1번과 3번을 한번 재보고, 그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재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캐소드라는 것은 뭡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여기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 TL431에 요 3번 단자에 검정색 프로브를 놓고요. 검정색. 여기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프로브를 놓고 그죠? 1번 단자 레퍼런스에 우리가 적색 프로브를 냈을 때 0.8V가 나오면 정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레퍼런스와 캐소드 간 측정했을 때 0.8V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온다. 이하로 많이 떨어졌다. 뭐 0.6V 떨어졌다. 진행성 불량. 0.0이 나왔다. 이거는 뭡니까? 그죠? 이거는 문제잖아요. 그죠? 0.0V가 나왔다는 건 도선이잖아요. 도선. 그죠? 다이오드 모드로 놨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돼야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요 3번 단자는 공통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공통으로 잡고 검정색 프로를 대고 이제 레퍼런스 쟀으니까 애노드 단자에 그죠? 적색 프로를 댔을 때 0.6V가 나와야 된다. 그죠? 0.6V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TL431 션트 레귤레이터의 그 측정 방법이다. 그죠? 간단하죠? 그죠? 여기 요걸 흑색 프로브 있죠? 흑색 프로브를 공통으로 놓고 적색 프로브를 여기 한번 대고 여기 한번 댔을 때 그죠? 하나는 0.8V 하나는 0.6V가 나오면 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있으세요. 레퍼런스 캐소드가는 0.8 그죠? 레퍼런스와 애노드와 캐소드가는 0.6V 그죠? 그러니까 C를 캐소드를 마이너스 공통으로 댔을 때 레퍼런스 될 때 0.8V, 애노드에 0.6V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다. 실장 상태에서 이렇게 점검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뭐 콘덴서를 떼어서 하라니까 얘도 떼어서 힘들게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연결된 회로가 쇼트가 뭐가 났을 때는 얘가 이상으로 점검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여러분 탈거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재니까 정상이야. 그럼 얘와 연동된 그 회로 쪽을 쭉 따라가면서 어디가 쇼트가 났는지 어디가 진행성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 시간이 좀 많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제가 간혹 이제 우리 그 수리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예? 이론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영어 배울 때도 스피킹 먼저 합니까? 리스닝 먼저 하죠. 자꾸 들어서 귀를 뭐 뚫어라 얘기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르면은 그냥 애우세요. 여기 TL431 좌측부터 RAC지?
FET 좌측부터 GDS죠. 그렇게 여러분 외우고 레퍼런스와 캐소드가 0.8V, 에노드와 캐소드가 0.6V 이렇게 모르면 그냥 외우시면은 처음에는 뭐 저거 하지만 나중에는 그 원리를 알게 되고 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좀 방법일지는 모르겠는데 모르면 무조건 외워라. 그것이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입문했을 때 이해는 잘 안 되고 그래 무조건 외워봤어요 한번 무조건. 그랬더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제 공부 방법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바쁜 세월에 뭐 이런 데이터 시트를 보고 합니까 수리자가. 그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뭐 다 봐야죠. 근데 이 수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언제 이걸 외워요. 그죠? 그러지 말고 데이터 시트 보지 말고 그냥 외운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죠. 자, 션트 레귤레이터는 요렇게 측정하시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션트 레귤레이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은 요 내용들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뭡니까? 그죠? 그 어떤 요 다이오드하고 그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그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션트 레귤레이터는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OP앰프도 들어가고요. TR도 들어가고 다이오드를 이렇게 결합시켜서 우리가 OP앰프는 연산 증폭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차동 증폭기서부터 반전 증폭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OP앰프가 들어가서 걔를 비교해서 하는 그런 회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거 여기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따라서 입력 전압이 변동하면 나가는 출력 전압도 변동한다. 그죠? 그 원리를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 것이고 적게 흐르면 적게 흐를 것이다. 그것이 이제 뭡니까? 1차 단에 있는 PWM의 피드백 회로와 연동돼서 PWM이 그 신호를 판단을 해서 듀티 사이클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멈출 것이냐를 판단한다. 그것이 이제 역할을 해주는 그 신호를 갖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션트 레귤레이터의 역할이다. 그죠? 그래서 단자는 3개가 있다. 레퍼런스, 에노드, 캐소드가 있다. 그죠? 회로에 반드시 역방향으로 연결해 줘야 된다.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다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를 또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라. 데이터 시트에 보면 디스크립션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라는 얘기죠. 쭉 읽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가지고 내가 응용해서 어떤 LED의 밝기를 조정하겠다. 어떤 전압 조정하겠다. 그죠? 어떤 아답터를 보면은 그 가변 저항이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국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보면 달린 게 있어요. 바로 이 여기다 그 가변 저항을 달아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소자가 들어가는 게 뭐냐? 바로 TL431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저항, 그죠? 직렬로 달린 저항 2개가 있다고 그랬죠? 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저항값을 가지고 전압을 만들 수가 있다.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좀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내부에 보면 다리는 3개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은 OP앰프에 이게 OP앰프 심벌입니다. 이게 그죠? 연산 증폭기, TR,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연결돼서 요걸 조합을 해서 우리가 입력 전압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연산 증폭기를 알고 싶다 역할을 그러면 연산 증폭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요 TL431 갖고 내가 한번 전압을 조정해 봐야겠다. 출력 전압을 좀 변동해서 써야 되겠다. 제가 한번 어떤 아답터를 보니까 5V에서 24V까지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션트 레귤레이터를 이용한 아답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겠죠. 24V 이 5V부터 24V까지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매장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봤을 때는 아답터를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 파워 서플라이 갖고 있겠죠. 가변되는 거 그걸 쓰면 되겠지만 자, 그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이터 시트를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데이터 시트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사항을 나름대로 취합을 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L431을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실장 상태에서 점검을 했잖아요. 탈거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탈거 상황에도 우리가 항상 잴 때는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캐소드와 레퍼런스 간에 0.8V가 나온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탈거에서도 측정해 보면 0.83V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캐소드와 에노드를 쟀을 때 0.6V 나온다고 그랬죠. 0.662가 나왔어요. 근데 실장상 탈거 상황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 실장 상태에서는 약간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로를 설계한 사람들이, 그죠? 설계한 사람들이 다 그 틀리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론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지만 거기다 추가하고 회로를 더 더했기 때문에 그 값이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하셔서, 아니 왜 교육할 때는 실장 상태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태클을 거시면 안 되고,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장 상태에서는 2차 단의 쇼트키 다이오드 측정할 때도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뭐냐면 탈거한 상황에서 재는 게 정확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실장 상태에 해도 무방하다 하는 것들은 실장 상태에서 우리가 그 측정을 하는데, 그죠? 약간의 오차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꾸 나는 그때는 다른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품 왜 이렇게 나오지?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죠? 건강상 해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들이, 우리 사람도 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죠? 특성도 틀리고, 그거나 마찬가지로 회로 설계한 사람들이 기본 베이스 이론을 갖고 설계는 했지만 거기에 빼고 추가하고 하는 회로에 따라서 값이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을 하면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측정하는 건지 알겠죠? 레퍼런스와 캐소드 간, 아이노드와 캐소드 간 측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측정할 때, 탈거에 측정할 때는 이게 모양이 크기가, 소자가 굉장히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알려줬지만은 우리 브레드보드 빵판이라고 그러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소자들을 거치해서 측정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죠? 이걸 이 바닥에다 놓고 측정했을 때, 그죠? 이 튀어나가 버려요. 그럼 조금 해갖고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뭐 소자가 없다면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주문 한 개 주문이 안 되잖아요. 보통 뭐 50개 단위로 되니까. 자, 그래서 요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장 상태입니다. 실장 상태. 요게 지금 션트 레귤레이터죠. 요게 TL431이에요. 그죠? 그 이제 우리가 실장 상태가 회로 뒷면, 그죠? 단면 기판의 뒤에 우리가 회로가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써놨어요. 난 보기 쉽게. 여기가 캐소드, 에노드 레퍼런스예요. 자, R과 C간, R과 C간은 뭐예요? 0.8V 나온다 그랬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캐소드 공통이죠. 마이너스. 자, 에노드도 쟀어요. 0.6V. 얘는 뭐냐면 이 테스터기가 기기 간에 약간 정밀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테스터기를 옆에 놓고 해서 좀 소형을 하나 또 사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써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일단은 그래서 하나 제가 장만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반올림에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비싼 테스터기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약간의 정밀도 차이지 크게 뭐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탈거 상황이에요. 내가 회로가 좀 의심이 돼. 그럼 뭡니까?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소자를 탈거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게 정확하다. 콘덴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FET 마찬가지고, PW도 마찬가지고, 탈거해서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다가 실장 상황에서 이 정도면 정상이다 하는 그 상황에서 하는 거겠죠. 자, 브레드보드에다가 얘를 거치를 하고요. 재봅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캐소드와 에노드 간, 캐소드와 레퍼런스 간. 자, 캐소드와 에노드 간 0.6V 나오네요. 그죠? 네,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캐소드와 레퍼런스 간 0.84 정상입니다. 이 테스트가 아까와 틀리죠? 그죠? 그래서 정밀도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그냥 우리가 실장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이 좀 편하겠죠. 예. 실장 상태에서 하시고 의심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뭡니까? 탈거해 가지고 그럼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여기서 회로를 좀 보시면요. 그죠? 자, 라인이 이렇게 해서 이게 입력 단자, 이게 지금 2차 측 출력 단자죠. 2차 측 5V, 12V 라인에 저항 두 개를 직렬 연결해서 요게 어디로 들어가요? 레퍼런스 들어가요. 레퍼런스. 그죠? 그럼 흐르는 에노드, 캐소드 흐르는 전류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포토커플러의 포토다이오드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신호를, 그죠?
이 포토 TR이 베이스의 어떤 빛을 받아서 그 흐름을 어디를 연결하냐, 그죠? 바로 우리가 PWM 피드백으로 연결해서 여기서 뭡니까, 그죠? 듀티 사이클을 조정한다 하는 얘기를 드렸죠. 자, 회로를 보면요, 자, 요게 피드백 회로예요. 여기 피드백 회로. 자, 여기 12V 라인이 쭉 와서 쇼트키 다이오드에서 우리가 LC 필터를 통해서 5V 라인 하나 갖고 12V용 쇼트키 다이오드에서 우리가 쭉 콘덴서를 거쳐서, 그죠? 코일을 거쳐서 12V 연결됐죠. 요 라인하고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요 라인하고 요쪽을 연결해서 레퍼런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저항들이 있죠. 저항들이, 여기 저항들이 요렇게 해서 여기 레퍼런스하고 연결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캐소드는 어디랑 연결했어요? 캐소드는 에노드에서 캐소드 흐르면 이게 어디랑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연결돼 있냐? 바로 포토커플러, 포토다이오드 쪽에 캐소드하고 연결돼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가 우리가 포토다이오드고요. 여기가 포토커플러, 여기 포토 TR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N 2m는 어디에 있어?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 그랬죠? 그 전류의 변화량을 신호를 어디로 주냐? 바로 PWM 피드백으로 준다 이거죠. 피드백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겠죠. 늘려라, 줄여라, 멈춰라 하는 것을 이 신호를 가지고 얘가 재분석을 한다. 그죠? 이게 이제 그 회로예요. 그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어떤 거는 이게 12V 연결하고 5V 다이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회로 설계한 사람들의 뭐 의도겠죠. 그죠? 예.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 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니까. 자, 포토커플러도 우리가 실장 상태에서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은 머릿속에 철칙으로 알고 있고요. 자, 포토커플러는 디지털 테스터기로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아날로그 테스터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날로그 테스터기는 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날로그 테스터기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터기는 디지털 테스터기 하나하고 아날로그 하나를 준비해 놓은 게 좋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요즘 뭐 저렴하니까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날로그 테스터기에 저항 CK 모드로 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CK 모드로 놓고 우리가 프로브 양단을 쇼트 시켜가지고 0점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0점 조정. 어드저스터블 이 노브가 있죠. 해서 맞춰놓고 0점 조정한 다음에, 자, 이렇게 재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포토커플러의 이 심볼이죠. 이쪽이 지금 뭡니까? 이쪽이 2차단이에요. 다이오드가 있는 게 2차단이고요. 이 지금 포토커플러가 1차단입니다. 가운데는 절연이죠. 절연. 그죠? 절연입니다. 1차단과 2차단은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포토 다이오드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입력식이죠, 이게. 그죠? 이 다이오드가 있는 것은 이제 입력식이고, 그다음에 포토 TR이 출력식이란 말이죠. 자, 입력식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 봅시다. 자, 에노드에 적색 프로를 대고요. 캐소드 2번 단자에다가 흑색 프로를 접속했을 때 이 저항값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이 저항값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측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출력축. 이 지금 포토 TR이죠. 자, 3번 단자 3번 에미터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내고 4번 단자 컬렉터에다 적색 프로브를 냈을 때 약 55ohm이 측정되면 얘가 정상이다. 그죠? 이렇게 측정하시면 돼요. 아날로그 테스터로 해야 된다. 디지털로 이 값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양부를 측정한다. 불량이냐 양품이냐를 판정을 해서 불량이면 교체해야 되겠죠. 그 TV 메인 스위칭 회로에서 이 포토커플러가 자주 나가는 편인데 여러분들 요걸 측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이 문제네 하고 갈고 여러분들이 다시 측정을 했을 때 메인 스위칭 회로가 열렸다. 그러면 이제 PFC RC가 동작을 해서 메인 전압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심볼을 애우고 있으면 좋죠. 여기 점이 있는 부분이죠. 여기 점이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1차 측이다. 2차 측이다. 포토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핀맵이 점 있는 부분이 1번, 2번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3번, 4번이 매겨지는데 1번, 2번 쪽이 점 있는 쪽이 포토 다이오드, 점이 없는 쪽이 포토 TR.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핀맵을 좀 외워놓고 있으면은 데이터 시트 안 보고 어떤 고장 제품이 들어왔을 때 실상 상태에서 바로 점검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르면 무조건 애워라. 무조건 애워서 하세요. 애워서.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뭐 데이터 시트 보라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으시니까 모르시면 애워서 이래 교과서처럼 애우세요. 그냥 에노드 캐소드
측정이 되면 안 되고 에미터 컬렉터가 한 55음 측정되는데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가 들어오면 바로 측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자, 포토커플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나온 걸 이제 션트 레귤레이터, 그죠? TL431이 전류의 변화량을 에노드의 캐소에서 많이 흐른다, 적게 흐른다는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포토커플러에 포토다이오드 들어간다 했죠. 포토다이오드는 발광다이오드, 빛을 발산하는 다이오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 션트 레귤레이터로서 많은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얘가 포토다이오드도 빛이 많이 발산할 거란 말이죠. 빛이 많이 발산할 거예요. 그러면 빛이 많이 발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포토TR이잖아요. 1차 측에 포토TR. 포토TR의 베이스 쪽에 많은 전류를 흐르니까, 그죠? 베이스에 어떤 밸브를 많이 열어주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많아지더라.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PWM의 피드백 단자로 연결되어 있다. 피드백은 뭡니까? 피드백은 본인이 VCC만 걸어주면은, 그죠? 어떤 온오프 펄스 발진을 얘가 하는데, 그죠? VCC만 걸어줘요. VCC만 걸어주면 온오프 펄스 발진을 한단 말이죠. 이게 펄스 발진을 하는데, 항상 참조는 뭘 하냐? 이 피드백을 참조하는 거예요. 내가 듀티 사이클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멈출 것이냐 하는 것은 이 2차 측으로 넘은 피드백 신호를 보고 얘가 평가를, 판단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줄일 것이냐, 이 듀티 사이클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듀티 사이클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멈출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신호를 보고 한다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PW의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는 방법은, 그죠? 여기 2차 측에 전류가 많이 나오고 있다. 5V에서 8V가 나오고 있고 12V에서 17V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걸 받아서 얘가 펄스폭을 줄이는 거죠. 그죠? 온타임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간격을, 듀티 사이클을. 그럼 뭡니까? 2차 측의 전압이 정상 나오겠죠. 2차 측의 전압이 조금 나오겠다. 받은 신호가 여기서, 그럼 판단해서 얘가 뭡니까? 펄스폭을 늘리는 거죠. 펄스폭을. 그죠? 온타임을 늘리다 보니까 전압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듀티 사이클을 조정한다. 그건 뭐가 하냐? 바로 피드백의 TL431하고 포토커플러가 그 어떤 연계해서 해준다. 그죠? 결정적인 신호는 누가 준다? 누가 준다 그랬죠? 요 TL431 얘가 주는 거죠. 얘가 얘한테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포토다이오드하고 연결된 것은 우리가 2차 측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포토 TR은 이게 1차 측이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은 정기적으로 전환이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뭐 얘기한 거니까 뭐 제가 다 설명한 내용들을 좀 풀어서 해쳐놓은 거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다. 여러분들 회로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게 에미터가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쭉쭉 가서 여기에 피드백에 연결되어 있다. 그죠? 요게 어떤 건 커런트 센서라고 CS 단자가 별도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합쳐진 단자인데 팬 76028을 B는 여기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CS 단자라고 커런트 센서, 이게 얼굴이 FET, 스위칭 FET에 우리가 소스하고는 뭐예요? 션트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냥 댐퍼 역할도 해주지만은 전류의 변화량을 갖다 있죠. 전류 모니터를 하는 거죠. 걔 커런트 센서하고 연결돼서 피드백하고 CS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듀티 사이클을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또 한번 뭐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전기전자 기초 공부를 안 하시고 듣는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식이 많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 소자를 공부해야 되는데 시중에 나온 책을 갖고 하니까 뭐 도저히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난관을 극복하면, 그제? 언덕이 있으면 평지가 있는 거고요. 사막이 있으면 오아시스가 있는 법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 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공부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들을 계속 하고 게을르지 않고 있는데, 또 한 걸 갖다 반복해서 나도 공부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단지 여러분들보다 먼저 했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그죠? 나름대로 터득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공식 카페에 좀 내용도 올려주시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우리가 많이 배워나가는 입장, 그래서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포토커플러는 또 여기 데이터 시트가 나오죠. 반드시 좀 찾아봐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쭉 나와요. 이게 어떤 역할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 여러분 데이터 시트를 이제 PDF 파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파고를 통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은 그죠? 번역을 해서 이런 장표들 하나 만드세요. 중요한 소자들은. 그럼 나중에 공부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뭐 영어 실력이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문법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영어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즘 번역기 상당히 좋습니다. 아 요게 보기 싫다 그럼 팝하고 우리가 그 스마트폰 앱을 열어서 그죠 사진 촬영해서 요 부분만 번역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용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시트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지만 좀 봐라. 찾아봐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익혀라.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소자는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놔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탈거 상황에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실장 상태에서 얘기했지만 탈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우리 디지털 테스터기 아니죠. 아날로그 테스터기에 레인지 CK 레인지에 맞춰 놓고 0점 조정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에노드와 캐소드 간 요게 이제 우리가 2차 측이죠. 2차 측 포토 다이오드 재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저항값 측정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1차 측에 우리가 포토 TR을 쟀을 때, 에미터와 컬렉터를 쟀을 때 55ohm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품이다, 불량이다를 판정하면 된다. 이 점 있는 부분이 뭐라 그랬죠? 1번 단자라고 그랬죠? 또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 점이 없고 가운데 이렇게 홈이 요런 표시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홈이 잘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가 1번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 2, 시계 항상 핀맵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핀맵이 매겨진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측정할 때는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거치하면 상당히 그 측정하기가 편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브레드보드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수리하시는 분은 요거 하나 갖고 계시면은 거치대로 사용하기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뭡니까? 요 핀 구멍이 안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붙이면은 측정이 좋다고 그랬죠. 그것도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측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건 또 이렇게 탈거 상황이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포토커플러의 양부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포토커플러죠. 포토커플러는 그 표기명이 PC로 돼 있어요. PC. 그죠? PC. 여기 지금 포토 아까 조금 전에 션트레기로 했다 TL431은 IC로 돼 있죠. IC. 어떤 건 U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기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이걸 TR로 착각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요 포토커플러는 또 어떤 거는 IC로 돼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PC, 포토커플러 약자를 짜서 PC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포토커플러죠. 자, 여기 점 있는 부분이죠. 1번, 2번, 3번, 4번. 자, 여기가 2차 측이죠. 2차 측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포토 다이오드. 1차 측은 뭡니까? 바로 요 포토 TR이 바로 PWM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회로를 뒤집어야 되겠죠? 회로가 뒤에 있으니까. 자, 측정을 합니다. 예, 자, CK 레인지로 놓고 0점 조정을 해야 되겠죠. 0점 조정. 자, CK 이 아날로그 테스트는 이런 게 좀 불편한 점이죠. 예. 자, 리드 두기를 쇼트 시켜서 0점 조정을 하시고요. 그래 정확한 측정이 되니까. 자, 에노드와 캐소드 간. 자, 2차 측 포토 다이오드부터 잽니다. 측정되면 안 된다 그랬죠. 실장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측에 포토커플러를 재는 겁니다. 55mm 측정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그랬죠. 회로에 따라서 정상입니다. 그죠? 자, 이제는 뭡니까? 탈거 상황이죠. 자, 브레드보드의 거치대를 이용해서 소자를 삽입을 하시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재는 거죠. 예, 재는 겁니다. 0점 조정 흐트러져 있죠. 예, 0점 조정을 하시고 자, 이제 뭡니까? 1차단을 재야 되겠지, 1차단. 예, 안 나오겠죠? 예. 포토 다이오드, 2차단이죠? 2차단 포토 다이오드 쪽에는 안 나온다 그랬죠? 자, 1차단에 포토 TR을 재봅니다. 자, 55mm 측정되면 정상이다. 그죠? 네.
정상이죠. 이게 이제 뭐 장비의 문제 또 이런데 정밀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건 감안하셔라 하는 얘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장 상태와 탈거 상황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다 실장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실장 상태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의심스러우면 탈거를 해서 측정이 정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재니까 탈거의 정상이다. 근데 실장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죠? 뭐 얼마 전에 그 공식 카페에 그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 인버터 단에 문제가 돼서 뭐 소자를 갈았는데 좀 있으면 또 쇼트가 된다. 그런 것들은 딴 쪽 회로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쇼트가 나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찾기 싫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버터나 드라이버다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개조를 하세요. 개조.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리는 우리가 시간이 중에 작업 공수를 얼마나 짧게 하느냐가 그게 달인인 거죠. 그때는 뭡니까? 그 인버터단 드라이버단 긁어내고 그죠? 일명 어부바라고 그러죠. 예. 인버터나 드라이버를 우리가 개비를 올려서 그죠? 인버터 드라이버 동작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물론 인버터나 드라이버 할 때 설명하겠지만 그죠? VCC, 그라운드, 온오프 그 세 개만 연결하면 돼요. 브라이트니스는 연결할 이유가 없겠죠. 왜? 모니터를 켜게 되면 바로 맥스 브라이트로 동작되기 때문에 그죠? 이걸 어둡게 해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결해 줄 사람 해주고 안 해주면 되는데 그거 개조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나간다. 그거 스트레스 받죠? 딴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다 개조를 해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편하니까. 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좀 외우시고요. 자, 우리가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고장수리 속성 팁인데 물론 이건 옛날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립스보드 쪽에 SMPS 파트 쪽에 보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스위칭부가 많이 문제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또 못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기 지금 1차단, EMI 필터 1차 정류, 2차단은 잘 찾아요. 근데 2차단 쪽에 스위칭부에 들어와서는 스위칭부하고 피드백 쪽은 잘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죠? 이게 과전압이 밀려서, 어떤 PW의 뚜껑이 날아간다든가, FET에 그 품번 있는 부분이 뚜껑이 날아간다든가, 그죠? 또 어떤 표기명이 아주 흐려져서 이 품번을 모른다든가, 이럴 때는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게 뭐냐 1차단 우회 키트라는 게 그죠? 스위칭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요걸 이용해서도 돼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쪽도 우리가 그 스탠바이 전압이 안 나오겠다. 그 스탠바이 전압 회로가 바로 요 지금 립스보드의 이 SMPS 회로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 같은 거니까 그 이걸 개조를 하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나 수리를 많이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갈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이 우회 키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초보자한테는 아주 진짜 그 사막에 그죠? 오아시스 같은 존재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걸 이용하세요. 그죠? 뭐 이용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2차단에 5V 12V가 안 나온다. 뭐 딴 데 문제가 있어도 되겠지만 자 EMI 필터 1차단 점검하니까 문제가 없어. 2차단도 어떤 다른 회로 소자에 문제가 없어. 그럼 스위칭 회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속성 적용 사례는 뭐냐면 립스버 2차단 출력이 5V 12V가 안 나오고 있다든가 아니면 1차 대전압 콘덴서에는 300V가 나와요. 그죠? 스위칭 회로 점검 시 유광 검사할 때 어떤 션트 저항이 나가거나 FD 양부 측정 결과 쇼트로 나왔다. 물론 그때 이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간단히 우회 키트로 이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여기가 좀 스위칭부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수리를 빨리 하게 할 수 있다. 요 가격 단가는 상당히 싸죠. 뭐 2,000원인가 뭐 그럴 건데 뭐 글쎄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자, 요거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전압이 걸리거나 문제가 되면은 여기 제일 또 많이 손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FET 소스하고 연결된 부분이 바로 저항이 1W 보통 1옴 미만짜리가 많이 쓰는데 여기 요게 바로 뭡니까 션트 저항 또는 댐퍼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그 드레인의 소스로 급작지로 흐르는 그죠? 하나의 그 뭡니까 서지 전압을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전류 모니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지금 요거는 실제 수리 사례인데 여기 션트 저항이 지금 이 피막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얘 때문에 동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문제죠. 요게. 그죠?
그럼 이게 나갔다는 얘기는 얘도 FET도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1옴 이하 저항 이게 또 타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보이지 않고 새까맣게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션트 저항 역할은 뭐라 습니까? FET 대에 걸려있는 310V를 온타임식이죠. PWM에서 듀티 사이클을 제공해 주겠죠. 그러면 스위칭하면서 FET 드레인 소스로 전류가 급격히 흐르는 한해 순간적으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도립 전류가 발생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류를 완충해주는, 그죠? 갑작스레 흐르는 그런 전류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보호회로다. 그죠? 또 션트 저항 앞단에는, 그죠? 션트 저항의 앞단에는 PWM의 CS 단자, 커런트 센서와 연결돼서 어떤 소스에 흐르는 전류의 모니터 역할을 해준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PWM이 듀티 사이클 조정할 때 피드백 단자와 CS와 조합을 해서 우리가 출력 전압의 안정화를 기하는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역할이. 그죠?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션트 저항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귀찮아가지고 이제 1차단 우회 키트를 적용해서 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수리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피드백 회로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이제 SMPS, 립스보드, 모니터에서는 립스보드 쪽에 SMPS 파트는 끝난 겁니다. 다음 이제 우리 강의는 이제 인버터 드라이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데스크탑의 파워 서플라이 원리를 좀 얘기해 주면서 TV 쪽으로 이제 SMPS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리 사례를 한번 이제 중간에 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1차단 우회 키트는 이 선이 지금 5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선은 여러분들이 그 핀맵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죠? 여기 보면 이 노란색 요 노란색 선은 여기 지금 FET 드레인과 연결된 단자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요 초록색 요거는 우리가 대전압권에서 플러스와 연결된 단자죠. 자, 검정색 요 선은 뭡니까? 검정색은 대전압권에서 마이너스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요 빨간색 선은 PWM VCC 공급용. 그죠? 그러니까 그 VCC 콘덴서가 있다고 그랬죠. 10에서 47 마이크로의 작은 콘덴서가 있는데 거기 플러스하고 연결해 주면 됩니다. 플러스. 왜냐면 PWM VCC 콘덴서를 통해서 PWM VCC 전압이 공급되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하고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뭡니까? 5번 단자는 흰색이죠. 흰색. 포토커플러 컬렉터하고 연결되는 단자입니다. 포토커플러 컬렉터 이 부분 여기 연결되는 단자죠. 왜? 2차 측에 어떤 그 피드백 신호를 받기 위해서 연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스위칭 회로에서 이 안에는 FET하고 PWM이 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스위칭 회로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전압 콘덴서 플러스 단과 마이너스 단이 있고요. FET 드레인 단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뭡니까? 10에서 47 마이크로 조그만 콘덴서가 있는데 바로 PWM VCC 콘덴서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포토커플러가 여기 있죠. 요 회로를 연결해서 해주는 거죠. 그죠? 이 우회 키트를. 자, 일단은 우리가 뭡니까? 스위칭 FET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제거해 주고 PWM 여기 지금 그 메인보드 뒤쪽에 회로 부분에 PWM도 제거해 주면 되는 거고 PWM과 FET가 통합된 파워 스위치는 그냥 여기 6발짜리 그 떼어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독립적으로 구성된 거 PWM과 FET가 독립적으로 구성됐다면 다 떼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1차단 우회 키트를 그죠? 방열판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우회 키트에 거기다 우리가 열 전도를 위해서 결합을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땜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여기 5개 색깔을 그죠? 아까 그 핀맵 얘기해줬죠? 거기다 연결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수리가 빨리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이 1차단 스위칭부 속성 수리를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ET죠? 1차단 여기 적용기로 해서 불량난 FET를 제거를 해줍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뛸 때 지금 납 흡입기하고 인두기를 해서 하잖아요. 이 단면 기판 같은 걸 할 때는 우리가 디솔더링 툴, 저가 디솔더링 툴 이용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도 뭐 비싸지 않으니까. 즉 디솔더링 툴 저가는 뭐냐면 납 흡입기와 인두기가 결합된 상품이죠. 예, 그런데 단지 이제 고가에 비해서 온도 조절이 안 된다. 그게 단점이지만은 충분히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죠? 그걸 이용하면은 또 스트레스 좀 덜 받겠죠. 자, FET를 떼어내고,
자, 요게 잘 안 풀려요. 이게 여기 요 지금 방열판에 히트싱크에 이 FET가 결합된 게 있는데, 그죠? 요게 잘 안 풀려요. 그죠? 그래서 슬립 옵셋 드라이버를 갖고 우리가 이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인터넷에 보면 이거 팔아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 이게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건데, 아니면 이걸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드라이버 팁을 잘라 가지고 철공소에 가서, 그래서 철공소에 가서 요렇게 좀 만들어 달라면, 우리가 용접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띕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나마 나아요. 여기 지금 트랜스하고 여기에 여기 트랜스하고 요게 딱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잘못 드라이버나 뭘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 뭐 고주파 트랜스죠. 고주파 트랜스에 지금 여기가 태핑이 돼 있는데, 이게 까지면서, 그죠? 안에 그 코일 있죠. 에나멜 통선이죠. 에나멜이 벗겨졌을 때는 문제가 커요. 절연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음이 들린다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슬립 옵셋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여러분 해줘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것보다도 가까운 여러분들 동네에 보면 철공소 있잖아요. 거기서 땜빵 하나 해달라 그러면은 해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풀기가 어려워요. 이 지금 제품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요게 이쪽에 다 대부분 있습니다. 자, FET 띄고, 그 다음에 뭐 띄라 그랬죠? PWM 떼야 되겠죠? PWM. 요 놈이죠? 요거 지금 션트 저항 불량 난 거. 션트 저항은 교체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그 위에 키트에 션트 저항이 안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션트 저항이 눈으로 지금 확인된 거잖아요. 션트 저항도 여러분들이, 교체할 때, 불량이 이렇게 겉으로 피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한번 재보세요. 그죠? 자, 요건 이제 어차피 갈아줘야 되는 거니까. 자, PWM도 우리가 띱니다. 자, 요거 뛸 때 아주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게. 자, 여기 지금 PWM 가운데에 우리가 양산체제 공장에서, 그죠? 우리가 그 칩본드가 발라진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소자와 소자 사이에 요렇게 소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소자가 있습니다. 보통 8핀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양산체제 흔들리게 리플로우 공정 들어가면서 이게 이탈되지 않게끔 여기다 칩본드 두 방울 이렇게 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우리가 열풍기 가지고 양쪽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열을 가해드려도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칩본드가 이 칩을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핀셋을 약간 요게 녹았을 때 약간 한 30도 방향으로 비틀면서, 이게 회로가 손상되니까 힘을 많이 주시 마시고 약간 비틀면서 우리가 하시면 잘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뭐 칩본드가 많이 발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있지만 칩본드가 있는 것도 있어요. 띄고 나면 가운데 빨간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칩본드가 이탈 방지를 위해서 양산체제 공장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안 떨어질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띄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단면 기판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폴리 수지 기판이라 그래가지고 크라프트지에 페놀 수지를 합성해서 만든 기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열에 약합니다. 열을 많이 쓰면 이게 풀빵처럼 뽁뽁뽁 튀어나와요. 그럴 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풍기로 갈 때도 좀 적당선 할 때 항상 요령이 뭡니까? 이 납이 산화가 됐기 때문에 항상 이 위에다가, 그죠? 젤 프락스를 도포한 다음에 해라. 그죠? 그런 얘기. 저는 지금 안 했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잘 떨어집니다, 좀. 그리고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핀셋으로 납이 좀 녹았을 때 약간 30도에 비튼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칩본드가 도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떨어진다. 그때 이제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 칩 가운데도 열을 좀 가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위에 키트예요. 저는 재활용하느라고 지금 이게 선을 갖다가 저 같은 색깔을 못했어요. 근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상 이걸 재활용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아까워서 제가 리드를 좀 연결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여기 들어갈 때 구멍이 있으면 좋지만 구멍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그 드릴로다가 사용되는 회로, 사용 안 되는 회로는 괜찮지만 사용되는 회로를 피해서 드릴을 천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선을 어떻게 뺄 거예요? 빼야 되잖아, 선을. 그죠? 천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요것도 할 때 뭐 안 되면은 히트싱크를 드릴로 뚫으세요. 그 위치에. 그죠? 드릴로 뚫으면 돼요. 그럼 드릴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뚫어가지고 이제 나사를 결합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TO220F 타입으로서 우리가 몰드 타입의 그렇기 때문에 절연질 안 끼워도 되겠죠. 우리가 2차 단의 쇼트키 다이오드라든가 1차 단의 FET는 보통 TO220F 타입, 몰드 타입을 쓰기 때문에 절연질을 안 끼워도 된다. 만약에 철판 타입이었었다, 이 절연질 끼워야 되겠죠. 예.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이 몰드 타입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슬립 옵셋 드라이버 요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수리하면서 하나씩 구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 션트 저항 갈아야 되겠죠. 이 션트 저항이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예. 자, 이제 솔더링 해주면 되겠죠. 그죠? 아까 핀맵을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수리할 때는 종이, 그죠? 아니면 인쇄 하나 해가지고, 그죠? 그 선을 따라가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작업할 때는 장갑을 꼭 끼세요. 제가 이 습관이 안 돼서 너무 장갑 끼기 귀찮아서 하는데 가끔 손도 뒤고, 그죠? 손에 기스도 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장갑을 끼고 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선 따라 해주면 되겠죠. 선 따라. 자, 여기 보시죠. 이게 노란색이 뭡니까? FET 드레인과 연결되는 거죠. 자, 노란색입니다. FET 떼어낸 단자, 그죠? 노란색이 아닌가요? 여기 지금 제가 짬파선을 연결해 가지고 초록색이네. 초록색. 자, 검정색은 대전화 콘덴서 마이너스. 요 색깔 보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찍어 놨다가 뭐 다 애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색깔입니까? 노랑 색깔이죠? 노랑색은 FET 드레인이죠. GDS죠? GDS. 이게 GDS. 그죠? G. 그러니까 FET 드레인하고 연결해야 되겠죠. 자, FET 드레인하고 연결한 거고요. 이제 두 개 선 남았죠. 두 가닥. 예. 자, 흰색은 포토커플러 컬렉터 연결한 거. 자, 이렇게 연결 다 된 겁니다. 이게. 예.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나서 색이 제대로 여기 회로 쪽에 그 소자의 회로에 붙었나 잘 점검하고 냉남 난 부분이 없나 쇼트 난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스위칭 회로를 이렇게 한 개의 소자로 만든 통합 소자로 이렇게 변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꽂아가지고 2차단 전압이 나오는지 그걸 물론 보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D 보드와 결합해서 할 땐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립스보드 단독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법, 그죠?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SMPS에서 그죠? 12V 단이 나와서 그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죠? 인버터 단 또는 드라이버 단 넘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버터나 아니면 드라이버 쪽에 PWM은 VCC만 들어가면 동작 안 한다고 그랬죠.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다 또 AD 보드 붙이고 OAT 버튼 붙이고 하는 것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립스 보드 단독할 때는 우리가
온오프 시그널을 강제로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죠? 그것이 뭐냐면 지금 5V, 이 5V 나오는 측정 전압 5V 여기 나오잖아요. 2차단에 그것을 우리가 뭡니까? 이네이블 단자하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위치를 하나 달아 가지고 눌렀을 때는 그죠? 5V 신호가 일로 들어가 이네이블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겠죠. 뗐을 때는 뭡니까? 온오프 시간이 끊어지겠죠. 들어갔을 땐 PWM에 인버터나 드라이버단에 PWM에 이네이블로 들어가서 동작 신호를 주니까 PWM이 그 온오프 펄스 발전을 하겠죠. 버튼을 뗐어요. 그죠? 그러니까 끊어졌어요. 이네이블이. 그러면은 그 신호가 이네이블로 오프 신호가 들어가서 뭡니까? PWM이 펄스 발전을 중지한다.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로서 요 스위치를 하나 갖고 있다가 요 스위치는 여러분들 데스크탑에 많이 있잖아요. 요걸 하나 이렇게 납땜해서 이렇게 리드선을 이렇게 좀 길게 좀 하세요. 짧게 하지 말고 갖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이런 솔더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측정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백라이트 CCF를 걸든가 LED 백라이트를 걸었을 때 눌렀을 때는 이 켜지고 꺼졌을 때는 안 들어오고 그죠? 점등과 소등이 되는지를 보시면은 간단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CCFL 커넥터에 이게 표기명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TV 쪽도 마찬가지고 립스보드 쪽도 마찬가지고 이 표기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찾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죠? VCC 라인과 그라운드는 좀 패턴이 굵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온오프 시그널은 이 온오프하고 브라이트니스, 그죠?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라인은 항상 두 개 가느다는 선이 같이 가요. 그죠? 하나는 분명히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온오프 라인이고 하나는 브라이트니스예요. 디밍 라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단자입니다. 그게. 그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다 측정하지 말고 자, 이 5V는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라운드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콘덴서 테스터기 부자 모드로 놓든가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자 콘덴서 마이너스 쪽에 리드봉 하나 되고 나머지 리드봉을 갖다가 이 패턴 쪽에 됐을 때 삐 울리는 게 그라운드죠. 그죠? 그라운드입니다. 그럼 그라운드 찾았어요. 그럼 가능한 두 개 재워놓고 나머지가 12V 라인은 5V 라인인데 그죠? 5V 라인인데 그 여기 보면 VC 라인이 동판이 굵은 게 있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하기 놓고 측정했을 때 그죠? 12V가 나온 12V도 아니고 5V가 5V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 찾았잖아요. 그라운드 12V 5V 다 찾았습니다. 나머지 두 개 라인 중에서 뭔가 우리가 온오프나 아니면 디밍 라인이랄 거란 말이죠. 그럼 스위치를 여기다 5V 안에 연결하고 땜을 하지 말고 하나를 여기다 대서 눌렀을 때 들어오고 껐을 때 꺼진다. 그럼 뭡니까? 그게 이네이블 단자예요. 이네이블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가는 단자란 말이죠. 근데 대도 변화가 없이 계속 들어와. 그죠? 그는 뭐예요? 디밍 라인이에요. 디밍 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요령도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가느다란 선이 두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동영상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표기명이 돼 있죠. 여기 이네이블 단자고 여기 브라이트니스네요. 그죠? 네, 돼 있으니까 돼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거를 안 해놓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죠? 뭐 이제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 숙달해서 금방막 찾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요거 찾는 것도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찾는 요령은 그죠? 가느다란 두 개 제껴놓고 그라운드 찾아놓고 표시해놓고 나머지 두 개가 5V 아니면 12V다 그렇게 해놓고 빨리 찾으면 금방 찾죠. 그리고 요거 연결할 때도 지금 보시면 요 단자들이 간격이 좁아요. 잘못하면 이 쇼트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회로와 연결된 여기다 연결해도 좋아요. 그것도 요령이에요. 근데 초보자 같은 분들은 요 단자에다 연결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쇼트가 나버린단 말이죠. 뭐 마이너스 공통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회로를 따라가서 연결된 여기다가 연결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요 단자에다 연결한다 하지 말고 여기하고 연결된 데는 뭐가요? 저하고 연결된 여기다 연결해도 되죠. 12V 아니다?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연결돼 있잖아요. 같은 패턴이잖아요.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죠. 마이너스다, 5V다. 그럼 5V는 이 단자가 두 개니까 쇼트돼도 관계가 없겠죠. 그럼 여기다 납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요령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쓰세요.
자, 이제 우리가 테스트용 CCFL을 이제 연결해 가지고 동작이 잘 되나 봐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이제 그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CCFL을 하나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하면 테스트 하기가 좋겠죠. 우리가 뭐 어? 펜을 갖다 연결하기엔 또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자, 온오프 스위치를 연결했죠. 예. 강제로 신호를 넣어보는 겁니다. PWM 인버터 쪽에 PWM 동작이. 자, 신호가 들어갔어요. PWM이 동작을 해서 펄스 발진 해준 겁니다. 껐으니까 단절됐죠. 아, 수리가 우회 키트가 잘 됐구나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5V는 다 정이 나오겠죠. 5V가 신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립스보드 SMPS의 스위칭 회로를 이렇게 간단한 키트 하나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 키트 구매는 부품고이처가 우리 공식 카페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이트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모니터 수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10개 정도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구입해서 쓰시면 줍니다. 그러니까 뭐 품번을 못 찾겠다, 대체품이 없다, 난감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긁어버리시고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좀 좋겠죠. 그런 것들은.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니터 립스보드 중에서 SMPS 파트 쪽을 우리가 다 여태까지 공부하고 양부판별 이런 실무 과정을 우리가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립스보드는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 즉 뭐 SMPS 파트와 그죠? CCFL 백라이트 방식의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를 인버터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백라이트가 LED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 그거는 우리가 LED 백라이트를 점등시켜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가 드라이버다 또는 컨버터다 얘기했습니다. 그 파트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SMPS 파트를 했는데 쭉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쭉 공부를 하셔서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다음 강의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